수풍사는 열의의 신성한 힘 앞에 공포에 떤다. 팔척귀를 소환하여 윤갑의 몸에 빙의한 강철은 인간의 오감을 만끽하며 기묘한 쾌락에 빠져든다. 달콤한 떡의 맛, 차가운 물의 감촉,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하지만 그의 요란한 행각은 곧 소문으로 퍼진다. 윤갑 서생이 미쳤다. 왕궁 안팎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는다. 강철은 그저 웃어넘기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강철은 이무기다. 천년의 고된 수행 끝에 용이 되어 승천하려던 그 순간 한 인간 아이의 눈에 띄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무기가 승천하는 순간 인간의 시선을 받으면 용이 될 수 없다. 천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강철은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 화풀이로 100년 동안 인간들을 괴롭히며 악신으로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열의를 만났다. 맑은 거울처럼 신령을 비추는 그녀의 신기는 강철의 운명을 뒤바꿨다. 저 아이를 이용하면 다시 용이 될 수 있다. 강철은 열의의 힘을 빌려 승천을 꿈꿨다. 전설에 따르면 신기 가득한 무녀가 이무기를 몸주신으로 모시면 그 신령한 힘으로 이무기는 용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열의가 지닌 경기석은 강철의 접근을 막는 강력한 방패였다. 강철은 초조해졌다. 특히 열의가 백면서생 윤갑을 따라 저잣거리로 향하자 그의 마음은 더욱 다급해졌다. 마침 윤갑이 곽상충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강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윤갑의 몸에 빙의해 열의 곁으로 다가갔다. 경기석을 빼앗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저주야? 강철은 당황하지만 열의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린다. 왕궁에는 강철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 팔척귀. 그 악독한 저주는 열의의 경기석마저 무력화할 만큼 강력하다. 열의는 윤갑의 영혼을 구하려 하지만 팔척귀는 그녀를 먹잇감으로 노린다. 내 영혼은 내 것이다. 그 음산한 속삭임이 열의의 꿈속에서 메아리친다. 강철은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느낀다. 열의를 향한 연정,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는 천년 동안 용이 되는 꿈만 좇았지만 이제는 열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내가 널 지킬 거야, 열의.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그 뒤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다. 열의는 윤갑을 짝사랑했지만 강철의 진심에 점점 마음이 기운다. 그녀는 혼란스럽다. 윤갑 도령이 아닌데 왜 자꾸 이 사람에게 끌리는 거지? 두 사람의 감정은 왕궁의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진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팔척귀의 저주와 얽히며 점점 더 위험해진다. 왕궁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팔척귀의 기운이 왕실을 집어삼킬 듯이 퍼져나간다. 열의는 경기석을 쥐고 강철은 그녀의 곁을 지킨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팔척귀가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왕실의 죄악과 얽힌 거대한 운명의 일부라는 것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열의는 윤갑의 영혼을 찾기 위해 팔척귀와 마주한다. 강철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연금의 정체가 밝혀진다. 하지만 그 순간 팔척귀의 진짜 힘이 깨어난다. 왕궁은 피와 저주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싸이고 열의는 생애 가장 잔인한 선택을 마주한다. 윤갑의 몸에 갇힌 강철은 빠져나올 길이 없다. 천년을 악신으로 살아온 그가 약해 빠진 인간의 육신에 묶여 꼼짝없이 갇히고 만 것이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냄새나는 배설을 처리해야 하며 추우면 옷을 껴입고 더우면 그늘을 찾아야 한다. 게다가 윤갑이 지닌 왕실 검서관의 직책은 귀찮은 법도와 의무로 가득하다. 이게 뭐야? 인간의 삶이 이렇게 성가실 수가. 강철은 투덜거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한다. 하지만 그가 진정 견디기 힘든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인간의 감정, 그 희노애락 오욕칠정이다.
천년 동안 인간을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뒤흔든다. 슬픔은 그의 눈을 적시고 기쁨은 입꼬리를 올리게 하며 분노는 피를 끓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의를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가슴 저릿한 설렘. 그 알 수 없는 감정은 강철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린다. 그러던 중 강철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존재와 맞닥뜨린다. 팔척귀. 그 검은 그림자는 왕궁의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진다. 강철의 목표는 이제 바뀌었다. 열의와 함께 팔척귀를 퇴치하는 것. 하지만 그 싸움은 단순한 귀신 쫓기가 아니다. 그것은 왕실의 운명, 그리고 강철과 열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전쟁이다. 오래전 강철은 하늘로 승천의 용이 되려던 이묵이었다. 천년의 고된 수행 끝에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한 어린아이의 눈에 띄는 바람에 그는 용이 되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전설에 따르면 이무기가 승천하는 순간 인간의 시선을 받으면 영원히 용이 될 수 없다. 천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강철은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 분노는 그를 악신으로 만들었다. 100년 동안 그는 인간들을 괴롭히며 원한을 풀었다. 마을은 공포에 떨었고 사람들은 강철의 이름을 저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용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철은 한 소녀를 발견했다. 열이. 그녀는 맑은 거울처럼 신령을 비추는 신기를 지닌 아이였다. 나라고도 나라굴을 이끌던 만신업덕의 하나뿐인 손녀. 7살의 어린 나이에 마을 도령의 장원급제를 예언하고 도망간 살인자의 행방을 단번에 알아내는 그녀는 장차 대무녀가 될 운명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셰그르디라며 찬양했다. 하지만 열의의 운명은 13년 전 강철이 그녀를 찾아오면서부터 지독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강철은 자신의 승천을 위해 열의의 신기를 노렸다. 그녀의 몸을 차지의 용이 되고자 했다. 하지만 업덕이 열의에게 물려준 경기석은 강철의 접근을 막는 강력한 호신부였다. 분노한 강철은 열의의 삶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열의에게 유일하게 미소를 지어주던 마을 도령 융갑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악신의 저주를 받은 아이라는 낙인이 열의에게 따라붙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설상가상으로 바닷가에서 용굿을 하던 업덕 할머니마저 숨을 거두었다. 그 순간 열의의 세계는 와르르 무너졌다.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녀는 홀로 눈물을 삼키며 절망했다. 이제 열의와 강철은 운명의 교차점에 서 있다. 열의는 윤갑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팔척귀와 맞서려 하고 강철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팔척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다. 그것은 왕실의 죄악과 얽힌 저주, 그리고 열의와 강철의 과거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그림자다. 강철은 열의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건 어쩌면 너 때문이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걸지도 몰라.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간절함이 깃들어 있다. 그놈 짓이다. 열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린다. 그 망할 악신 강철이 내 할머니까지 죽인 거야. 그녀는 단호히 선언한다. 난 절대 무당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열의가 꿈꾸는 삶은 소박하다. 안경 장인으로 입에 풀칠하며 풍파 없이 평범하게 한평생을 보내는 것.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는다. 어느 날 첫사랑이자 왕의 검서관인 윤갑의 몸에 강철이 빙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설상가상으로 열의는 원치 않게도 지독한 악귀 팔척귀의 표적이 되어 왕과 나라의 운명에 깊이 얽히게 된다. 윤갑은 타고난 약골이다.
몸쓰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지만 호리호리한 키와 맑고 빼어난 얼굴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비록 한미한 잡서 출신이지만 그의 학문은 비상하고 세상을 보는 통찰은 깊고 날카롭다. 왕이정은 그의 남다른 총명함을 높이 샀다. 윤갑의 출신은 미천했다. 정통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젊은 나이에 군사체제와 노비제가 백성의 삶을 억압하고 나라의 기강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의 글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곧 그는 왕의 최측근으로 발탁되었다. 그놈 짓이다. 여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린다. 그 망할 악신 강철이 내 할머니까지 죽인 거야. 그녀는 단호히 선언한다. 난 절대 무당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여리가 꿈꾸는 삶은 소박하다. 안경장인으로 입에 풀칠하며 풍파 없이 평범하게 한평생을 보내는 것.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는다. 어느 날 첫사랑이자 왕의 검서관인 윤갑의 몸에 강철이 빙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설상가상으로 여리는 원치 않게도 지독한 악귀 팔척귀의 표적이 되어 왕과 나라의 운명에 깊이 얽히게 된다.